마지막 거래일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텔레그램에서 소중한 자료들 열심히 체크하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자텔미 키워드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삼성 낙수 효과입니다. 삼성의 공장 설비 투자로 내년 실적이 기대가 되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 하나 첫 번째로 짚어볼 거고요. 미국에 이어 폴란드까지 SMR 프로젝트가 순항하고 있다는 기사도 만나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올해 하반기에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에 비해서 주가가 비록 못 가기는 했지만 내년 초 업사이드 포텐셜을 기대해 볼 만한 제약 바이오 종목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텔미 내용 함께 보시죠. 오늘 로봇 쪽에서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그 수급이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유니셈이라는 종목에 대해 IM증권 리포트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9월에 나온 리포트 내용을 이제 참고해서 보면 일단 삼성전자의 투자가 재개되면서 유니셈의 실적도 본격적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세 가지 포인트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삼성전자의 평택 4공장 P4의 수혜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삼성전자의 평택 4공장 투자가 조금 복잡하게 돌아갔었죠. 낸드 라인이었던 곳을 디램으로 바꾸거나 이 새로운 디램 라인을 구축하는 작업들이 진행 중인데요. 이 투자에 필요한 장비 발주가 올해 9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집중될 예정입니다. 유니셈은 반도체 공정에서 가스를 정화하는 스크러버와 이 온도를 조절하는 칠러를 만드는데 이 장비들이 삼성 공장에 들어가면서 당장 하반기부터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 모멘텀이 또 살아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미국 테일러 공장 장비 발주가 사실 1년 가까이 늦어졌었는데요. 하지만 삼성이 테슬라와 같은 대형 고객사 물량을 확보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게 됐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장비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이 역시 유니셈에게는 내년 1분기 실적을 견인할 든든한 호재가 됩니다. 셋째는 실적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 같이 보면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앞서 설명드렸던 이 모멘텀을 기반으로 실적 우상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투자가 지연이 되면서 답답했었던 흐름이 이제 풀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국내 P4 투자와 미국 테일러 공장 투자가 맞물리면서 유니셈은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내년까지 실적 성장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기다렸던 삼성전자의 장비 발주가 드디어 시작됐고 유니셈은 이제 실적으로 증명할 시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유니셈의 현재 주가 흐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소부장 쪽으로 일부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오전장부터 꾸준하게 주가 상승세가 확인이 됐고요. 현재 5%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를 통해 보시면 10월 이후로 좀 주가 횡보세가 이어졌었는데 오늘 의미 있는 그래도 상승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고 장중에는 6% 넘는 고점을 기록했다라는 점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투자텔미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원전 이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 원전 프로젝트가 본 궤도에 오르기 위한 중요한 단계를 밟았다라는 외신 기사가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폴란드의 첫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손을 잡고 본격적인 다음 단계로 진입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폴란드 국영 원자력 회사인 PEJ가 미국 웨스팅하우스 그리고 베크텔 컨소시엄과 엔지니어링 서비스 계약 수정안에 최종 서명을 했는데요. 이번 계약이 갖는 의미가 또 상당히 큽니다. 보통 대규모 원전 사업은 최종 설계, 조달, 시공 계약인 EPC 계약을 맺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데요. 이번 수정안을 통해서 본 계약 마무리 전이라도 핵심적인 설계와 현장 작업을 멈춤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즉 2030년대 후반 가동 목표를 맞추기 위해 속도를 내겠다라는 의지가 돋보인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또 돈인데 자금 조달도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글로벌 원전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릴 거고요. 다음 기사는 현대건설이 미국 에너지 기업 홀텍과 손을 잡고 무려 110조 원 규모로 추산이 되는 미국 SMR 시장 선점에 나섰다라는 기사를 다른 텔레방에서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은 최근 미국 시카고에서 홀텍과 SMR 건설을 위한 세부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핵심은 미국에서 건설이 되는 첫 번째 SMR의 시공을 현대건설이 직접 맡는다는 겁니다. 사실 설계 기술은 미국이 가지고 있지만 이걸 실제로 안전하고 빠르게 지을 수 있는 시공 능력은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다시 한번 입증한 셈입니다. 이번 계약으로 현대건설은 홀텍이 미국 내에서 추진하는 첫 SMR 프로젝트인 팰리세이즈 원전 부지에 들어갈 1호기 착공을 시작으로 2030년대 후반까지 이어질 대규모 건설 사업의 주도권을 쥐게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파트너십이 갖는 잠재적인 가치를 약 110조 원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한 일회성 수주가 아니라 앞으로 열릴 거대한 미국 SMR 시장의 표준 모델을 현대건설이 함께 만든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들 또 오랜만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원전주들은 시장에서 잊을만 하면 뉴스가 나오는 대표적인 섹터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다지 주가가 힘을 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기사로 확인이 됐었던 현대건설만이 빨간불을 밝히고 있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쉬어가는 흐름인데 SMR 프로젝트는 순항 중이라는 걸 오늘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내용 이어갈게요. 투자텔미 세 번째 이슈는 녹십자 얘기입니다. 한양증권 오병용 애널리스트 텔레방에 올라온 녹십자 자료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못 간 제약 바이오 중에 하나가 녹십자일 텐데요. 그렇다고 녹십자의 펀더멘털이 나쁘냐? 그건 또 아닙니다. 일단 녹십자는 4분기부터 실적이 당장 좋아지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2026년 예상 실적 기준 PBR이 1.3배 수준으로 녹십자 역사상 역대 최저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싼 구간인지 비교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녹십자처럼 면역 글로불린을 판매하고 헌혈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 구조가 아주 비슷한 쌍둥이 회사, 이 미국의 아드마라는 바이오 기업이 있습니다. 아드마의 시가총액은 무려 6조 5천억 원인데 녹십자의 시총은 1조 8천억 원, 오늘 기준으로 1조 8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녹십자의 혈액 제제 알리글로가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면서 수출 증가를 이끌어냈는데 특히나 미국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알리글로가 어떤 약인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혈액 속에서 면역 기능을 하는 성분만 고농도로 정제한 면역 결핍 치료제입니다. 선천적으로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약인데 국산 혈액 제제로는 사상 처음으로 미국 FDA 허가를 뚫고 미국 시장에 진출한 역사적인 제품으로 꼽힙니다. 이쪽에서 최근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병용 애널리스트의 코멘트를 보면은 새로운 모멘텀이나 이슈가 생기면 주가가 단숨에 올라가는 특징이 있는데 그 점에서 내년 초에는 녹십자의 상대적인 매력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업사이드 포텐셜이 커 보인다라는 코멘트가 텔레방에 있었습니다. 녹십자의 주가 흐름 함께 보시죠. 최근에 이유 없이 주가가 5거래일 연속 빠졌는데 6거래일 만에 반등하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 구간 장중 고점을 뚫고 6%에 가까운 오름세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 통해 보시면요. 12월 12일을 기점으로 바로 이 구간이죠. 주가 좀 잘 가나 싶었는데 이 구간에서 주가가 밀렸습니다. 아무래도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 때문인 건지 주가가 이유 없이 밀렸다가 오늘 드디어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내년 초 2026년 기대되는 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로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모멘텀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슈들 모두 다뤄봤고요. 이제 엠뱅고도 최현덕 매니저 화상 전화 연결로 만나볼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은 오늘 여러 가지 뉴스들 중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의미 있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을 보면은 코스닥 시장을 좀 빠지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기업들, 그러니까 그동안 좀 못 가고 있던 소부장 종목들 올라서고 있죠. 소부장 종목들 올라가는 이유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간밤에 보시면은 이 마이크론만 급등하면서 역시 2026년도에 이 메모리 시장, 이 메가 사이클을 예고하고 있고 그런 면에 있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계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계속 급등하고 있고 제가 계속해서 이 두 종목은 무조건 보유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려서 아마 많은 분들이 가져가고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소부장 같은 경우는 딱 두 가지로 나눠서 올라가고 있죠. 이 메모리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 에이직 반도체 정보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로 인해서 이 에이직 반도체가 좀 힘을 받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또 엔비디아에 의해서 26년도는 이 에이직 반도체의 어떤 개화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최근에 엔비디아가 이제 이 그록이라는 이 추론 AI를 만드는 기업을 200억 달러를 주고 이제 기술 이전을 해오기로 했죠. 그게 9월 달에 이 그록이라는 기업을 보게 되면은 9월 달에 기업 가치가 69억 달러였거든요. 근데 이 9월 달에 69억 달러의 평가를 받았던 기업을 엔비디아가 200억 달러 주고 기술 이전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좀 비싸게 사왔던 것 때문에 약간 조정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만큼 이 추론 AI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이제 비싸게 좀 지불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의 GPU 또 이 그룹의 LPU 이런 이 추론 AI 반도체 기업 그다음에 이 에이지 반도체 기업들이 힘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제주 반도체, 에이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이 급등하고 있고 또 메모리 가격이 계속 급등하면서 사실 26년도, 27년도도 메모리 가격 급등세가 계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은 있지만은 계속 의심을 받고 있던 거였거든요. 근데 결국 이 엔비디아가 TPU 그룹을 또 그룹의 기술을 인수하게 되면서 결국 TPU와 GPU의 싸움이 됐고 또 TPU와 GPU가 싸우게 됐을 때 결국은 또 HBM 가격이 급등하기 때문에 메모리가 계속 좋은 건 상황이거든요. 하다 보니까는 지금 메모리 기업들하고 에이지 반도체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관점에 있어서 결국 메모리 기업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뭐 원희 IPS부터 뭐 유신테크, 뭐 ISC 정말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이 에이지 반도체에서 에이지 테크놀로지, 뭐 제주 반도체 등등 많은 종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새롭게 또 올라가는 종목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을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두 형님뿐만 아니라 오늘 반도체 밸류체인 종목들까지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종목 볼까요, 매니저님? 네, 일단 지금 가격이 42,100원인데요. 노타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은 AI 최적화 전문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AI 모델을 경량화시키고 최적화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 AI 모델 자체가 좀 크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챗GPT, 뭐 제미나이 이런 것들은 뭐 너무나 큰 상황이고, 이제 뭐 중소기업들이 만드는 그런 AI 모델 같은 경우도 크다 보니까는 이런 것들을 뭐 스마트폰이나 어떤 자율주행 차량에 탑재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게끔 좀 깎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적화시키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노타다. 쉽게 말하면 AI 모델을 뭐 스마트폰이든 어떤 하드웨어에 정말 가볍게 장착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좀 최적화시켜서 장착을 시켰을 때 같은 AI를 돌리더라도 속도도 빠르고 이 지연이 많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뭐 실시간 AI 번역이라든가 뭐 카메라 AI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바로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노타가 엑시노스 그러니까 삼성의 엑시노스 2500에 이어서 2600까지 최적화 기술을 공급하기로 했다. 지금 엑시노스 2600 같은 경우는 삼성 파운드에서 이번에 이제 이란에서 만들기로 했잖아요. 거기에 AI 모델 들어가는 건데 그 노타가 그 AI 모델을 최적화시켜서 탑재를 시키는 겁니다.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아마 삼성의 에이직 반도체와 관련된 최선호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노타를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6만 5천 원까지 설명을 좀 드리고 손절가는 3만 7천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 두산 테스나라는 종목을 지난 12월 17일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주가 상승과 함께 이제 전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리뷰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두산 테스나가 아무래도 소부장 중에서는 정고점 돌파를 가장 먼저 하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삼성의 테일러 파운드리에서 이제 자율주행 칩을 그러니까 삼성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을 만드는데 그 전에 만들었던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이죠. 그
그 전에 이제 자율주행 칩의 테스트를 100% 테스트했던 게 두산 테슬라입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AI5, 그 다음에 이제 A6까지도 두산 테슬라가 할 거로 보여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미 1,700억 규모의 설비 투자를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 삼성의 파운드리가 3월부터 지금 이제 가동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그에 대한 어떤 수혜가 좀 두산 테슬라로 좀 몰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도 이제 정보점까지 올라와서 한 25% 수익이 나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매수 관점 괜찮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산 테슬라는, 지금도 매수 관점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전히 뭐 내년 1월까지는 보유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오늘 시장만 본다 하더라도요, 오늘 마지막 거래일인데, 이 반도체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거 봤을 때, 우리가, 내년도에 있을 1월 달도 아마 반도체 기업들이 주도할 것이고, 정말 그 중에서 돈을 버는 기업들만 정말 많이 올라갈 텐데, 그럼 반도체 기업들은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고, 또 로봇부터 바이오까지 한번 정리해드릴 거니까는, 오늘 잘 끝나고 있을 무료방송, 4시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최연덕 검색하시고 4시부터 유튜브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되고, 저는 또 새해에 다시 또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